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방송 일부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입시에도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어진 올해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오늘 어,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거예요.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학부모님들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알아야 우리 이 변화된 시기에 잘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아주 유익한 정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뭐 온라인으로 대학 입시 설명회도 하시고 온라인 수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분주하실 것 같아요. 근황 좀 전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보통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랬었는데, 네. 저희가 지금은 이제 매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줌 그걸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 유튜브 같고 그래요. 유튜버로 데뷔를 네, 그런 것 하셨군요. 같아요. 교육 정보 관련해서 사실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모르시는 분들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텐데요. 특히 11학년 친구들, 이 11학년 학생들이 가장 큰 어, 당혹스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입시를 치러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중에서 제일 이제 불안하고 초조한 학생들이 아마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11학년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현실이 좀 불안전한 상태라서 어,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네.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패턴이 조금은 나타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정보를 주실 텐데요. 1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특히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 드리는 이 입시 전략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처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실제 패턴이 읽혀졌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번에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임팩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11학년 그리고 특히 대입에 관해서 음. 한 세 가지 입시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히 11학년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대학에 또 나중에 지원할 9학년, 10학년들까지도 대학 입시 과정이 예전과 어떻게 다른지, 다르게 되니까 또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될 텐데요. 세 가지 입시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소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아직도 이제 hard factor, soft factor 해갖고 점수들과 이제 extracurricular 이런 요소들이 다 있긴 한데 네. 이 코로나로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비율이 달라졌죠. 예, 그렇군요. 특히 이제 이번 학기 학교들이 많은 성적이 패스 페일로 가고 그리고 어느 학교는 뭐 점수를 주고 어느 학교는 점수를 안 주고 어느 네. 학교는 또 이렇게 점수를 주고 어느 학교는 또 다르게 점수를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측에서는 그거를 거기에 뭐라 그럴까 신임이 떨어졌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요소가 조금 낮아지면서 GPA 그런 게 낮아지면서 이제 다른 요소들의 비율이 점점 더 커지게 됐죠. 그렇군요. 예전에는 사실 특히 11학년 같은 경우는 이 봄학기에 받은 내신이 굉장히 중요했죠. 네,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점수를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학점 그리고 이제 랭킹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시점에서 이게 기회가 없어진 거나 똑같고요. 네. 그냥 패스 아니면 페일 이렇게 돼 예, 버리니까요. 그리고 어느 학교들은 점수를 주고 또 어느 학교들은 점수를 안 주고 이러기 점수를 때문에 주는 학교도 네, 있군요. 점수를 주는 또 비율도 다르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어. 또 어떤 학교는 뭐 첫 번째 세메스터에서 75% 그리고 이번에 25% 이런 비율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들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들이 다른 이제 제도를 이번에 하거든요. 음. 그렇다면 올해는 지원자들을 무엇을 위주로 평가하는지 이거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하는 요소들은 똑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비율로 따지면 GPA가 내려가면서 그리고 테스팅 같은 게 캔슬이 됐잖아요. SAT나 그렇죠. 이제 봄에 할 수 있는 테스트들이 캔슬이 돼서 테스트 옵셔널로 가는 대학교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이제 동양 아이로서는 그게 테스트 옵셔널이 기회가 아니라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음. 옵셔널이란 뜻은 시험 성적이나 SAT나 ACT 점수를 안 보내도 된다. 그거 없이도 입시를 진행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테스트 블라인드가 아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유리한 학생들은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 그리고 동양 아이들이 아닌 마이너리티 학생들한테 되게 유리해요. 어. 그렇지만 특히 이제 이런 점수가 항상 평균시에 높은 동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평소에 시험에 대해서는 그래도 동양 사람들이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옵셔널이 되면 그만큼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보면은 더 떨어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봄 학기 때 점수가 없는 대신 그러면 자기의 그 학업에 대한 그 knowledge level이나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게 SAT, ACT, 또 subject test에서 그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더 있으면은 더 유리하게 되죠. 네. 그렇다면 SAT나 ACT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시험을 못 치른 학생들은 그 전 점수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점수가 있는 학생들이 점수가 없는 학생들보다 유리하게 되고요. 어. 예. 그리고 전 점수가 있는 대신 이번에 이제 높이려고 했던 학생들은 또 다음 시기를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기가 지금 그 예정이 되어 있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봄이면은 다 끝내는데 네. 이제 8월 달이나 9월 달, 10월 달까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 불확정한 요소들이 아직 이제 조금 더 길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보통은 봄학기 정도에 SAT나 ACT도 점수를 내고 그 점수로 대입을 치르게 되지만 지금 이제 다 연기가 된 상황이니까 기회가 없는 건 아니네요. 8월이나 9월에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만큼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 시험들이 취소가 되면서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7월 달이나 아니면 9월 달에 보통 그 시기에는 이제 SAT나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매달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음. 그렇지만 이제 원서의 데드라인을 보셔 갖고 거기에 맞게 그전에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렇군요. 원서 데드라인과 또 시험 점수 나오는 것까지 같이 스케줄링 하려면 정말 민첩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점수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또 안 나오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플랜 B도 세워놓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플랜 B가 원래 이제 가을 학기의 시험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플랜 B가 아, 이제 플랜 A가 A가 되는 거고 됐네요. 그거를 놓치면 이제 다른 요소들에 집중을 해야죠. 아, 그렇군요. 그래도 다른 요소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율로 봤을 때 이제 점수나 학교 점수나 이런 게 좀 내려가면서 그럼 다른 데 좀 더 비율을 더 주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그렇군요. 시험이 그래도 좀 강점으로 작용하는 동양 학생들에게는 옵셔널의 대학이라고 해도 시험을 반드시 점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항상 옵션이면 되게 네, 좋아하는데 안 해도 된다라 하는데 동양 그렇죠. 아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닌 경우에는 8월, 9월 정도로 미뤄진 시험에 대비를 해야 네.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좀 그것까지 플랜 A가 지금 8, 9월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도 필요한 거잖아요. ACT, SAT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게 되나요? 이제 지금 돌아오는 5월 달에 AP 테스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3 시간에서 45분 온라인 테스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네.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학생들도 처음으로 AP를 45분 동안 푼다고 했을 때 처음 경험이니까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시간이 있고 들어서 예 그냥 그리고 단순하게. 예 오픈북 오픈 노트다 보니까 그게 더 쉬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픈북 오픈 노트 테스트들은 항상 더 어렵거든요. 맞아요. 저도 해 봤는데 그게 네. 더 어려워요. 네. 다 알아야 찾아서 쓸 수 있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신임을 얻을 다른 믿을 만한 데이터를 많이 제시해야 되는 입시가 되었습니다. 말이 되는데요. 평소에는 정해진 팩터의 비율도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됐지만 지금 비율도 달라지고 시험 시기도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것을 잘 그 장점을 부각시킬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그 내신 같은 경우도 이제 비율이 달라지나요? 그 반영되는 내신의 비율이요?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마다 그거는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비율이 달라지지 않지만은 네. 어 그 그
그 학점이나 그런 게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요소들 이제 특히 어. 이번에 저희가 볼 때는 에세이 부분, 애플리케이션은 에세이 부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demonstrated interest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신도 사실 학교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게 다 다르지만 예 그리고 이제 랭킹이나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네. 학교 그것 때문에 이제 랭킹이 중요성이 매년마다 이게 좀 내려가거든요. 어,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요소들이 더 이제 부각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해 주신 것을 요점을 정리해 보면 지금 입시를 치르는 11학년 학생들 봄학기 시험들이 캔슬이 됐기 때문에 여름에 원서도 시작하고 8월에 있는 SAT나 SAT 서브젝트 테스트 준비까지 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6월에 이제 끝나죠. 근데 가을 학기까지 이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11학년 학생들. 네. 그렇지만 이제 마냥 불리하다고 생각을 안 네. 하고 이게 기회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음. 더 특별한 원서나 이런 걸 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듯 네. 기회다. 이거를 잘 활용을 어. 하면은 더 큰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잘 이걸 버티면 좋죠.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변화가 많을 때 변화를 빨리 캐치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그 말씀하신 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입시도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그리고 지금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생각을 했을 때 이 학생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해에 대입 상황을 봤을 때 네. 이제 다른 해보다 합격한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음.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합격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는지 안 올 수 있는지 그것도 불확정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특히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나 이제 아웃 스테이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더 불확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받았어요. 음. 그래야 이제 이제 이오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합격된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 우리 학교로 오느냐 그걸 이오드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오드가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높였어요. 많이 합격률을 더 많이, 네. 많이 일단은 뽑겠다는 예 거죠? 많다고 해도 많은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선 조금 더 어. 높였죠. 왜냐하면 또 합격이 돼도 안 올 것들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학교 입장에서는 yield가 높아야 되니까요. 네. 특히 이제 뭐 인터내셔널 학생들이라든지 아웃스테이 경제적 어. 조건 때문에 그게 많이 바뀌어져서 못 네. 올 수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지금 대학교들도 비상 상황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투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 경제적으로 많이 그 로컬 커뮤니티에다가 주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스터디에 비하면은 이제 25만 불 매년 25만 불의 어치의 그 값어치를 가지고 한 학생마다 이렇게 갖고 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걸 메꿔야 되니까 학생들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거기서 있는 받은 투이션이나 그런 걸로 봐서 그걸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봄학기 성적이 별 큰 의미나 비중이 적어지기 때문에 표준화된 시험들에 집중해서 점수를 올릴 경우에 입학률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옵셔널이라는 그 시험 우리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8월을 타겟팅하시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학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의 원서를 어떻게 평가할지 예상을 해볼 때 원서 비중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원서 비중이 이제 매년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번 해에는 그게 더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게 아주 제일 프레시하고 그거에 네. 대해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 코로나19를 내가 어떻게 지금 이겨내고 있는지 네, 그렇게 그러니까 쓸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특별하고 자기의 진짜 임팩트 있고 그런 스토리가 아닌 이상은 네. 좀 뭐라 그럴까 커먼 될 수가 있거든요. 어. 한국말로 뭐죠? 그냥 평범한. 예, 평범한 그런 에세이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지만 이 코로나 사태는 지금 모든 모든 사람들이 세계. 그렇죠.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뉴스 틀 때마다 코로나 얘기를 하니까 좀 지쳐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또 그거에 대한 원서를 읽어야
되면은 입학 사정관들도 지치겠죠. 그러니까 꼭 코로나에 대해서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쓰지 말고 어. 저희가 이제 어 recommend 하는 네. 거는 이제 자기 자신, 나만이 쓸 수 있는 에세이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기한테 특별하고 그리고 나에 집중을 해서 좋은 접근 각도를 찾아야 그게 제일 스페셜한 에세이고 그게 제일 도움이 되는 에세이가 돼요. 그렇군요. 코로나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좀 충격적이고 어려운 경험이기 때문에 올해 입시를 치르는 11학년 학생들도 에세이를 쓸 때 코로나19를 내가 어떻게 겪었나 이런 것들을 쓰고 싶겠지만 그것이 나만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의 나가 아니라 네. 지금까지의 나 음. 그거에 대해서 적는 게 더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이제 그것에 잘 녹여들일 수 있으면은 이제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에세이도 사실 한국 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고의 흐름이 거의 좀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또 이민자 2 세로 사는 우리 친구들의 환경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에세이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독창적으로 써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특히 동양 아이들은 이제 하는 것도 비슷하고 엑스트라 커리큘럼 성적도 비슷하고 어 비슷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네. 때문에 무슨 특별한 요소나 이런 거를 찾아서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입학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음. 그런 학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눈 감고도 몇 명 픽해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들은 그 특별한 거를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아 얘가 영어로 이제 라이팅이나 항상 점수가 좋고 그러니까 에세이도 잘 쓰겠지.'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입시 에세이는 잘 쓴 글이 아니라 음. 무엇에 대해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 무엇에 대해 썼는지가 어떻게 썼는지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의 특별한 그 색깔을 찾아서 그거를 특별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다면 한국 부모님들은 또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애가 제일 잘하는 거를 내가 써야겠다.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특기 중에 얘는 바이올린을 잘하니까 바이올린 잘하는 거를 좀 부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장점을 또 부각시킬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은 좋긴 좋죠. 그렇지만 자기 학생의 목표 거기에 맞추지 않은 장점이면은 그게 좀 그걸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바이올린 잘하는데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바이올린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이제 큰 많이 영향력. 큰 영향이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바이올린에 대한 뭐 이런 뭐 거기에 커미트먼트나 리더십이나 이런 거를 해서 그걸 연결시켜 주면은 그렇지만은 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바이올린에 대해서 안 쓰는 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에 맞게 그 요소들에 맞게 그걸 쓰는 게 더 훨씬 중요하죠. 그렇군요. 여러 학교들이 지금 그 내신의 비율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또 시험을 올 봄에는 치르지 못한 시험을 8월에 또 학생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수는 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변별력이 이 에세이, 특히 원서 중에서도 에세이에서 나온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아까 또 demonstrated interest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이 부릅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방송 일부. 네, 초대 해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원서 그리고 원서에 들어가는 에세이 말고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번 가을 대학 입시에서 demonstrated interest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먼저 demonstrate interest가 뭔지 네,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기는 이제 "대학교 입시는 썸 타는 거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관심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 관심을 구애 작전을 펼쳐야 되는 네. 그러니까 거죠? 대학교와 썸을 타는 거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현하면 할수록 그 대학교 음. 쪽에서도 그 학생에 대한 확신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이제 demonstrated interest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매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매년마다 이제 그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이제 대표적인 부분은 이제 에세이 같은 부분이 있고요. 네. 역시 예. 에세이. 그리고 거기서 그럼 내가 왜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흘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 이만큼 너의
대학에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이만큼 또 공부를 했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학교와 대화,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비짓했다든지 college visit 같은 걸 이런 걸로 해서 관심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미리미리 적정 시기마다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지속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예, 저희도 이제 9학년이든 10학년이든 11학년이든 예, 좀 꾸준히 이렇게 그 학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면은 그게 기록에 다 남거든요. 그 학교 측에서. 그렇군요.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또 밀당이나 이런 썸을 탈 때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죽을 것처럼 막 달려드는 사람보다 큰 꾸 부담을 주죠. 예. 그렇죠. 꾸준히 한결같이 내 곁에 있어 주고 표현을 할 때 그게 결국에 마음을 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대학에 있어서도 내가 원래 오래전부터 이 대학에 가고 싶어서 꾸준히 내가 관심을 어필했다. 이게 중요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격률이 좀 불확정한 학생들 때문에 조금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까 예. 채팅창에서 청취자분 한 분도 "합격률이 올라갔다고요? 굿뉴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측은 합격률이 낮은 게 좋고요. 그리고 어. 등록률 그게 이오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합격자 중에서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입학을 했느냐 그걸 높게 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합격률은 낮고 등록률이 높아야 높으면은 그 되는군요. 학교의 명성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하기 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합격이 됐다고 해도 아예 비자 때문에 못 들어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변수가 아예 있죠. 아예 너무 무서워서 그냥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음.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합격률이 조금 높았고 또 웨이리스트에서 또 많은 학생들을 또 합격으로 옮겨줬어요. 음. 원장님 지금 동부 쪽에 사실 코로나19가 더 많이 확산이 되어 네, 있잖아요. 근데 동부에 아이비리그가 많이 있잖아요. 네.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올해 입시에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올해 입시에도 영향이 많죠. 음. 왜냐하면은 이제 또 그 비율을 봤을 때 네. 그리고 early decision이나 early action 그게 최고로 이제 demonstrate interest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어. 나는 너만 본다. 난 이 빨리 결정했다. 예, 나는 너만 보고 빨리 결정하고 난 그렇다기 예, 다른 곳은 그리고 안 봐.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합격을 하면은 법적으로 무조건 가야 가야 돼요. 예, 돼요. 경제적으로 나 afford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풀어날 수는 방법을. 있지만은 네. 무조건 법적으로는 가야 돼요. 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이오드가 100%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서 더 많이 뽑을 거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학교 입장에서는 좀 확보를 해 놓을 수 있는 게 early 네. decision이니까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8월 학기부터 가을 학기 아니죠. 그다음이죠. 이제 아이들이 입학을 할 때 그 동부 쪽으로 보내기가 좀 꺼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인텍사스에서 내 옆에 좀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들은 이제 튜이션을 더 높게 하기 때문에 네. 더 높게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학생들은 내가 꿈이었던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교를 포기하고 인스테이트 음. 이제 퍼블릭 스쿨이나 이런 쪽으로 결정을 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관여를 해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눈치 작전이 필요한 한 해죠. 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지금 텍사스에 있는 학생들이 아웃 스테이트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demonstrate interest가 더 중요해요. 어. 인터내셔널 학생도 demonstrate interest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왜냐면은 그 불확정한 요소를 안심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는 진짜 너 학교로 가는 게 음. 꿈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 너 학교로 음. 가겠다. 그런 걸 진짜 다른 해보다 네.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특히 그렇군요. 인터내셔널 학생 같은 경우에도 비자가 나왔다는 걸 뭘 확신시켜 준다든지 음. 경제적으로 이런 거 그래서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런 걸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학교 입장에서도 대학들의 입장에서도 아시안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시안 학생들만이 아니라 또 이제 국제 아웃 오브 학생들 스테이트. 예. 스테이트 밖에 사는 친구들 네. 모두 다 해당이 네.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demonstrated interest가 이번 또 입시에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서 준비는 그러면은 스케줄이 또 바뀌나요? 어떻게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제 보 청취자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11 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5월 초, 5월 말쯤에 이렇게 네. 시작을 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번 봄학기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미리 준비를 하고 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 그런 요소들을 더 이렇게 이 원서에다 넣을 수 있으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4월 말 전인데요. 이제 곧 4월 말이죠. 벌써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대학들이 사실 이제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면서 좀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11 학년 학생들의 올해 대학 입시 굉장히 이렇게 변화가 많습니다. 내신의 그런 비율이라든지 어 또 테스트가 옵셔널로 되는 거라든지 또 에세이나 demonstrated interest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있는데요. 0360 님, 올해도 early로 지원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까 early decision의 결론이 나면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이번에는 특히 더 얼리로 지원하시는 게 더 유리할 음. 거예요. 그렇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나는 너만 먼저 네. 생각하고 나는 너로 음. 확정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그런 큰 게 어필이죠. 예, 그런 어필이기 때문에 early decision, early action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또 원서 자체를 일찍 넣었다는 거는 그만큼의 관심 표현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예, 되었다. 그런 early decision, early 그런 게 없는 학교들도 롤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게 더 원서를 그 데드라인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미리미리 넣어주면은 훨씬 더 거기에 어필을 할 수가 있죠. 그것도 역시 참작이 되네요. 네. 먼저 원서를 이렇게 발을 들이미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 대시를 하는데 한 명은 어. 먼저 자기 의견 얘기하고 한 그렇죠. 명은 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는 타이밍이 한 자리잖아요. 네. 중요해요. 네. 입시에도 이 밀당처럼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먼저 마음을 정하는 거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잘 기억에 남으실 텐데요. early decision, early admission에 빨리 넣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 early decision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서를 가급적 빨리 내셔서 어필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1 학년 학생들에게는 큰 변화가 있는 올해 입시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또 그다음 차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년들이 9 학년, 10 학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굳혀질 것인가?' 이런 변수들도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측에서 이제 코로나 이거 사태이기 때문에 쪼끔 바꾸는 게 있는데 또 시도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음. 특히 테스트 옵셔널이고 그게 그러면 우리 입시나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 그걸 유심히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대학교들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요소들이 굳혀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안 좋았다는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시에 변화가 있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입시 변별력에 그리고 또 학생들을 좋은 학생들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판단이 되면 이대로 계속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은 학생들의 질을 보는 거는 그 요소들이 매년마다 똑같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한 비율은 다르지만 그 요소들을 충분히 이렇게 출중하게 준비를 해 주고 또 그러면 매년마다 그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파악을 하고 거기다 집중을 해 주는 게 원서 넣을 때 도움이 되죠. 좋습니다. 오늘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화된 입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지금 입시의 현실인데요. 이 변화에 대해서 발빠르게 적응하고 또 움직이셔야겠습니다. 버클리 아카데미 웹사이트 berkeley2academy.com에서 여러분들도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디켄의 730.com 업소록에서 버클리 아카데미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또 무료 세미나를 매주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영어로 예. 한국어도 하시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워낙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죠. 올바른 정보들이 있고 좀 안 좋은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리서치하고 네. 그래서 인제 가르쳐 드리려고 많이 그렇군요. 노력하고 있어요. 네. 유튜버로 데뷔 축하드립니다. 네. 구독하시고 좋아요 좋아요 눌러 눌러 주세요. 주세요. 네.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